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239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2400포인트를 넘겼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흐름은 굉장히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1.9%의 상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조금은 낙폭이 강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어제 약세를 보여주었던 자동차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는 흐름이 조금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눈에 많이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 게임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규모도 적지 않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거래대금 자체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었네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6만원을 돌파했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약세 흐름이 나왔어요. 역시 수급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시점이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수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370억 많이 들어왔죠. 반대로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순매도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현대차, 하나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하이닉스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솔루션, LG이노텍,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나스닥이 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장 초반에는 거의 4% 가까이도 한때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서 확인하니까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이게 국내 증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장 직후는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흐름을 잡아갔고 상당히 긍정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이 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S&P 500도 0.7% 다소 아쉬운 상승이라 볼 수 있고 다우지수도 0.3%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런데 조금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파란 음봉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승형 음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시로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을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미글로벌이 지난 8월 25일 당시에 9%가 넘는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 한때는 17%까지도 갔었고 종가는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파란 음봉을 보여준 뒤에 플러스 6.9%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종가상 6.9%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형 음봉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재료 자체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처음 엮이면서 첫 기사가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증시도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승형 음봉이 나왔을 때는 약간은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그 주체들의 갭 상승과 함께 차익 실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눌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형 음봉은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늘 인식을 하시고요. 항상 주식은 예측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이니까 내가 예측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CPI가 상당히 컨센을 하회했어요. 0.2%나 하회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올해 3월까지 3월 CPI 이때까지 월간 단위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3월 CPI까지는 이 하락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난달과 어제처럼 컨센을 또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상승장에서는 컨센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고 하락장에서는 컨센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만큼 물가지수도 동일하게 보신다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새벽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FMCA하고 또 파월의 연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물가지수를 보신 것처럼 이번 달에는 0.5%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볼 부분은 내일 동시에 점도표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리가 5%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과연 평균적인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시장이 한 차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듯이 별일 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하고 또 추가적으로 점도표, 과연 최종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 그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이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기국회 종료일이 9일날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회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15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당시까지 시간적인 요소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는 종료가 되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일 전에 어떤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FMC뿐만 아니라 국내의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행히도 오늘 그동안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삼성 SDI가 3.4%, LG화학도 3%, 그동안 낙폭이 강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행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앞서 두 종목에 비해서는 다소 흐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도 1%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1%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 내년에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감산도 조금 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 쪽에서 삼성전자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어제 낙폭이 나왔었던 현대차, 다행히도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지금 2%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아는 어제의 하락분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네요. 자,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은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은 인플레 범합 문제가 컸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지난달에 크게 급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리스크로서 작용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환율 문제예요. 자, 지금 환율 차트를 보면 지난달에만 7.4%가 빠졌고 또 이번 달에도 현재 1.6%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깨졌죠. 자,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있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판매량도 긍정적이었지만 거기에 힘을 더 붙여주었던 것이 바로 환율 효과였거든요. 자, 그런데 환율이 점차 추세적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분명히 영업이익이나 감소도 불가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누려왔었던 환율 효과, 그게 앞으로는 조금 감소될 수가 있고 이 점도 하나의 리스크로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딱히 메이저의 수급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 만큼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바로 제약 바이오주였어요. 그 중에서 감기약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일단은 중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소매 판매를 허용했고 30분 만에 동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질 만도 했었는데 제약 바이오주 쪽 우려했던 꺾임없이 강세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팍스로비드가 화이자 제품이죠.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도 오전장에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딱히 큰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었고 전체적으로 감기약 제품이나 원료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이 우려와 달리 오늘도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쉽게 죽지 않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오늘 시장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내일 FMCA도 잘 마무리가 되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